안녕하세요. 백운영입니다. 제가 지금 비교과 마스터 가이드북 시리즈 만들고 있잖아요. 의대 입시 가이드북 만들었고, 그 다음에 치대 입시도 만들어서 4월 1일 날 업로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직 현장에서는 이런 질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신 1.00 맞고 수능 최저만 잘 달성하면 의대든 약대든 골라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 저는 이제 이게 비교과가 앞으로 더 중요해진다라는 쪽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상황을. 지금 이 내신 5등급제가 되면서 2018학년도부터 변별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모든 전형이 학종화되고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물론이고, 교과 전형에서도 생기부, 서류를 반영하고, 정시에서도 내신, 그 다음에 생기부 전반을 보는 그런 추세가 2026년 서울대로부터, 2024년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2026년 고대 연대 이렇게 해서 계속 앞으로 확장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교과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매번 이렇게 댓글로 다는 것보다 그냥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이 영상 찍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 내용이 지금 가이드북 1장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비교과 가이드북이 중요한데 이거를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지에 대한 필요성과 배경을 정리하는 내용이라서 그 대입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내신 5등급제가 앞으로 우리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비교과의 가 이렇게 중요한데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번 영상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가시죠. 비교과가 왜 그렇게 중요해졌는데에 대해 답변을 하려면 먼저 그 대입 전형 중에서 그 수시 정시 비율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017학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지금 수시 비중이 역대 최초로 80%를 돌파했어요. 근데 그 수시 전형 안에서도 85.8%가 학생부 위주 전형입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이란 건 뭐예요? 학교 생활기록부, 즉 요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전형이란 뜻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요 두 개가 수시 전형 중에서도 85.8%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뭐겠어요? 정시는 20% 남짓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역들을 기준으로 할 때 현역들이 정시를 준비한다고 하면 약간의 핸디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수생들, 그러니까 재수 이상의 N수생들이 지금 2026학년도 작년도 수능에서 16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다가 들어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약대 한의대 다니다가 다른 메디컬 다니다가 의대 가려고 또 시험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현역들은 내신 만들어야지 비교과 만들어야지 뭐 이런저런 활동해야지 하는데 그 시간에 수능만 정형화된 유형의 수능만 공부해서 점수를 더 올리는데 더 유리한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16만 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현역들이 수능에서 이 N수생들과 경쟁을 하게 됐을 때 굉장한 불리한 핸디캡을 갖고 있다는 걸 뜻하죠. 그리고 사실 또 그리고 2028학년도인가 그때 이제 서울상위 15개 대학 이제 진학한 사람들 중에서 N수생 이상 비율을 봤더니 정시에서 10명 중에 7명이 N수생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역들한테는 상위권 대학의 정시 자리가 10개 중에 3개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역들은 무조건 수시, 그중에서도 학생부 위주 전형을 선택을 해야지 대학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일단 가장 큰 거시적인 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대학별로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 하고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이제 마지노선인데 지금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지금 이제 비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정시가 40.3%,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합친 요 학생부 위주 전형이 50%예요. 그리고 이제 정시 40%가 지금 이제 이게 2027학년도 기준이에요. 올해 기준인데 이게 지금 정시가 지금 많아 보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 학생부 공정성 방안이라고 해서 2019년에 발표된 자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고때 인제 정시를 확대를 이제 주문을 했었거든요, 정부에서. 그게 바로 2023학년도, 2024학년도까지인가 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2028학년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요 정시 상한선 40%를 꼭 지켜라라는 인제 비중이 사라져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학생부 위주 전형이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정시 비중이 이렇게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자리 40% 자리 중에서 10개 중에 7개가 N수생이 차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요거는 메디칼도 마찬가지예요. 메디칼은 더 심합니다. 고런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스카이 가려면 현역들은 이 50% 요 문을 뚫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6계대 뭐 스카이 서성안까지, 그다음에 11계대 하면 중경회 시립대까지, 그다음에 15계대 뭐 건동 홍숙대까지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인제 22계대 뭐 와주대, 인하대, 뭐 건국 숭실대, 뭐 그다음에 뭐 국민대 등등까지 그냥 34계대, 그 우리가 인제 아는 인서울에 있는 아는 대학들 34계대고, 수도권 그래도 인제 이런 인프라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진학하고 싶은 사람들, 여기서도 인제 이 지금 학생부 위주 전형이 50% 남짓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려면 당연히 학생부 위주 전형, 그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해야지 문이 가장 넓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교대 교원대 같은 경우에 45%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고 있고. 자, 그런데 인제 이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그다음에 비수도권으로 내려갈수록 어떤 비중이 커진다? 교과 비중이 커진다. 요렇게. 그래서 이제 지방 거점 공립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즉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수능 최저로 자기 학업 역량을 증명한 사람들을 뽑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메디컬 입시에서도 요 비중과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거 이제 먼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상위권 대학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정문이에요.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예요? 내신 플러스 비교과죠. 비교과인데, 우리가 이제 비교과 준비할 때 생기부에서 기재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독서 활성도 사라졌고, 뭐 봉사활동 사라졌고, 이제 많이 사라졌는데, 그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다? 과목별 세특이다. 요 세특에서 그 해당 과목에 대한 학업 역량, 그리고 요 해당 과목의 개념을 중심으로 자기 진로랑 연결해서 어떤 특정한 깊이 있는 연구를 보여주는 학업 역량, 그다음에 탐구 역량, 그다음에 인제 어떤 동아리나 이런 활동들, 그 학급 수업 시간에 보여주는 토론이라든지 팀플레이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인제 공동체 역량, 인성, 이런 리더십,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학생부 종합 전형, 그중에서도 비교과, 그중에서도 세특이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그 세특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제가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비교과 마스터 가이드북이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인제 현장에서 계속 이런 질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1.00 맞으면, 수능 최저만 맞추면 다 어디든 교과 전형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인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 2023 년부터 정시에서도 서울대가 생기부 반영하고 있고, 내신이랑, 내신을 반영한다는 것은 곧 그 내신을 탄 그 환경까지 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곧 인제 생기부를 다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과목을 너무 인제 놔 버린다든지, 뭐 활동들을 너무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출결 사항이라든지 봉사활동이 너무 적다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인제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려대 연세대도 2026 학년도, 그러니까 작년부터 정시에서도 인제 반영을 하기 시작했고, 내신을.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도 원래는 교과 전형에 내신 100% 정량 평가였어요. 그다음에 인제 내신 교과, 내신 플러스 면접형, 요런 것도 인제 학교별로 있었는데, 정성 평가가 최대 30% 반영됩니다. 정성 평가란 건 생기부, 즉 비교과를 다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학과에 정확히 맞는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죠. 요거 인제 뒤에서 또 인제 얘기할 건데, 학생들이 계속해서 높은 대학으로 재수, 반수, 그다음에 군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대학은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서 고런 끝까지 남을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신 100% 정량 평가에서 앞으로는 서류의 비중, 즉 교과 전형이든 정시든 모든 전형이 학종화돼 가지고 생기부 없이는 전교 1 등도, 즉 내신 1.00도 탈락하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됐다. 즉 아무튼 핵심적으로 말하면,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한 사람들이 대학에 합격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수시든 정시 세특 관리를 피할 수 있는 학생은 이제 없어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또 이거 댓글 달면 제가 이 영상 링크 그대로 올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2028 학년도부터는 이런 특징들이 좀 더 강해집니다. 왜냐면 현재 2027 학년도까지, 현재 고3까지는 9등급제예요. 9등급제는 내신을 요렇게 반영하죠. 1등급이 이제 4% 밖에 없어요. 되게 변별력이 있는 거죠. 2등급은 11%까지 요런 식인데,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어떻게 늘어나요? 10%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급 친구까지 다 1등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제 3-4 등급 친구들이 2 등급이 되는 거고. 지금 인제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이 더 사라지는 거예요. 이만큼 11% 친구들이 하나로 묶이잖아요. 그게 인제 변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변별력을 좀 더 하기 위해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비교과 세특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제 요게 변별력이 얼마나 사라지냐를 2025 년에 우리 부산의 여기 부산교육학력개발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료조사 정리한 걸 발표했는데, 이제 너무 표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요쪽 요것만 보면 되거든요.
원래는 이제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수가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적 백분위를 따지면 1.00, 1.22가 굉장히 이렇게 촘촘하게 쪼개졌었어요. 그 안에서. 1등급 안에서도 요 1.2등급, 1.29등급, 1.38등급으로 이제 인원들이 0.05%, 0.5%, 0.75% 이렇게 촘촘하게 쌓였다는 거죠. 근데 이 부산교육청에서 1학년 1학기 내신을 가지고 부산 지역의 81개교 13,553명의 내용들을 한번 봐보니까 1등, 올 1등급 맞은 친구가 몇 퍼센트? 2.07%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인원들이 어떻게 하나의 올 1등급으로 묶였다는 거예요. 요 하나의 올 1등급은 원래는 요 5가지 구간으로 나뉘는 건데 요렇게 묶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이게 인제 우리 메디컬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메디컬 입시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 이렇게 넓게 생각하셔도 돼요. 어떤 영향을 끼치냐를 한번 봐 보면 지금 올 1등급 학생 비율이 그냥 수치화, 그러니까 시각화를 해 놓으면 요거예요. 요렇게 인제 인원이 많잖아요. 원래는 이거 절반, 원래는 요거의 5분의 1 이었다고요. 5분의 1. 요 정도 선이었는데 근데 인제는 요게 다 인제 올 1등급으로 메디컬을 노리는 인원이 됐다고요. 근데 2027학년도 지금 올해 기준 2027학년도 기준으로 의찬약수 정원이 8,600명이에요. 늘어난 거죠. 근데 요게 인제 지역의사제로 인제 500명씩 더 인제 매년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인제 약간 약 9,000명 가량 인제 될 거라고요. 9,000명 플러스 마이너스 10,000명 이하로 고렇게 될 건데 요게 지금 인제 8,600명 기준으로 메디컬 전체 정원이 2026학년도 수능 응시자 550,0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5%예요. 1.5%. 그리고 뭐 치대는 인제 워낙에 수가 적으니까 치대를 따지면은 0.14%, 의대를 따지면 0.9%, 뭐 약대를 따지면 또 인제 0. 몇 퍼센트 요렇게 나오겠죠. 근데 인제 메디컬 전체로 봤을 때 2.07, 자 올 1등급 맞은 애들이 2.07이니까 얘네들은 다 자신들이 의대 갈 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 1.5 보다 이 인원수가 많죠? 그러면 인제 이 2.07을 인제 어떻게든 잘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8,600 명에 맞추려면. 그러면 인제 뭘 가지고 판단하냐 이거예요. 이 친구들이 지금 메디컬 지원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수능 최저 그다음에 내신 이거 다 높다고 가정할게요. 물론 수능 최저 미충족도 있겠지만 그건 일단 제외할게요. 그거는 다 가정한 친구들 1점 아니 올 1등급 맞는 친구인데 수능 최저 못 맞추겠어요? 그것도 같이 인제 맞히겠죠. 근데 인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떤 걸로 변별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비교과, 세특이라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인제 이거는 보세요. 이 메디컬 인원들 때문에 계속해서 요 메디컬로 가려고 재수하고 반수하고 군수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인제 이 이공 계열 인원들이 착착착착 빠져나간다고요. 그러면 인제 그 친구들을 보는 그 대학 입장에서는 자퇴율이 계속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욱더 우리 학과에 맞는 사람, 우리 과에서 뽑아 놓으면 자퇴 안 할 사람, 정말 이 과에 미친 사람, 신소재에 미친 사람, 의공학과에 미친 사람 이런 학생들을 뽑겠다. 그럼 뭘 봐야겠어요?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 플러스 비교과에 집중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신이 1.10이든 1.12든 큰 차이가 없잖아요. 1.10, 1.13. 그러면 내신이 조금 더 낮더라도 이과에 적합성이 높은 친구를 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의 입시 트렌드인데 그게 지금 내신 5등급제가 되는 2028학년도에 더 심해진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을 진짜 유심히 잘 새겨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제 전공 적합성이 높아진다는 말은 제가 지금 3번째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했고 전 슬라이드에서 말했고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중심의 선발로 했죠. "성적 높으면 무조건 좋다."라고 뽑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이공계 우수 인재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이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대학은 인제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을 본다.' 이게 지금 현재와 미래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코로나 2019년 2020년부터 2022년 정도까지 코로나가 유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 사이에 인제 애들이 대학에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다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소속감이라든지 그런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걸 못 견디기 때 없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학교를 바꾸고 그렇게 엄청나게 많아졌다고요. 그래서 딱 그 사이에 2020년과 2022년 요 사이에. 그래서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요 3개 학년도를 제가 딱 지켜보니까 내신이 조금 낮더라도 전공 적합성이 높은 친구들이 대학을 더 잘 갔다. 잘 가더라. 그래서 제가 이거는 현장 경험에서 나온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도 지금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왜? 의대 이탈이 너무 많아. 자퇴율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의대를 가도 지방 의대에 있는 친구들이 수도권 의대로, 수도권 의대 친구들이 인서울 의대로, 인서울 의대에 있는 친구들이 어디로? 탑 5, 탑 6 의대로 요렇게 계속해서 점프를 한단 말이에요. 왜? 재수, 반수, 군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전공 적합성 앞으로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인제 이런 질문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인제 메디칼 6종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4월 15 일까지 메디칼 6 종, 그러니까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그다음에 간호대까지 요렇게 6종 만드는데 아니 무슨 치대 비교과가 있어? 뭐 한의학과 비교과가 있어? 물론 그게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뭐 생명과학, 뭐 화학, 그다음에 어떤 실험이라든지 메이커 역량, 그다음에 인제 공동체에 대한 역량,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게 당연히 인제 의대 입시의 기본이죠. 의대 입시를 비롯한 메디칼 입시의 기본인데 메디칼 입시 요것만 가지고는 뾰족한 경쟁력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엣지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의학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씩 넣어 줘야 된다. 수의학과에 관련된 내용 뭐 동물 봉사라든지 뭐 이런 거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치의학과라면 뭐 구강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이런 것들, 디지털 덴티스트리, 그다음에 턱관절 장애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인제 여기서도 치아 교정이라든지 임플란트라든지 너무 맨날 똑같은 것만 하면 안 된다. 깊이를 가져가야 된다. 그거를 주장하는 게 제가 만드는 비교과 마스터 가이드북이란 얘기고요. 그래서 치의학과 분야 탐구 활동이 있는 학생들이 없는 학생보다 당연히 유리한 건 당연하겠죠. 왜냐면 없는 학생, 치의학과 관련된 전공 정학생이 하나도 없는데 뽑은 애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의대로 점프해서 가 버린다니까요. 자퇴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좀 더 그걸 자세하게 본다. 이걸 다시 한번 세 번째로 강조해 드려요. 자, 그다음 또 볼게요. 자, 근데 인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준비할 사람들은 다 알아서 준비합니다. 알아서 정보 찾아보고 알아서 학교에서 요새는 잘해 주는 학교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제가 인제 보니까 학교 현장, 그다음에 교육 현장, 그다음에 우리 학부모님들은 요 네 가지 문제점을 겪고 있더라고요. 요건 제가 인제 15년 전부터 제가 이런 동일한 방법론으로 가르쳐 왔는데 여전해요. 왜냐면 그 가르친 사람들이 고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수하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매번 올라오는 고3들이 똑같은 문제를 계속 겪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보면 첫 번째는 주제 함정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의대 같은 경우를 보면 AI 진단, 그다음에 뭐 메르스나 코로나 같은 그런 감염성 질환, 뭐 백신 개발 뭐 요런 식으로 다 똑같다 이거예요. 다 똑같아. 치대면은 뭐 충치 예방, 임플란트, 그다음에 뭐 교정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똑같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어떤 학교 현장의 어떤 그런 분위기랑도 연관이 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인제 학교에서도 비교과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여러 과목 선생님들이 협력을 해서 만들어 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좋은 것 같은데 그 주제들이 너무 똑같고 어디 그런 게 있나 봐요. 뭐 교육청에서 요렇게 이렇게 지도를 하라라는 그런 뭐 지도 가이드북이라든지 잘하는 선생님이 알려주는 그 템플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같은 지역에 있는 A 학교, B 학교, C 학교인데 의대를 지망하는 친구들 뭐 메디칼 지망하는 애들 생기부가 다 똑같아. 그런 우수 사례들을 공유를 해서 그걸 보고 판단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또 약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는 한 학생 위주로만 가면 '야 왜 너만 생각하냐. 그렇게 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렇게 좀 어떻게 평등하게 가는 약간 그런 문화들도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제들이 똑같아지는 것 같은데 의대 입시를 비롯해서 이런 메디칼 입시 입학 사정관 앞에 매년 수만 장의 똑같은 서류가 쌓인다고요. 걔들 다 똑같은 얘기 한단 말이에요. 충치 예방, 임플란트, 그다음에 뭐 교정기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변별력이 있을까요? 내신, 그다음에 모의고사 다 똑같아. 근데 비교과에 다 똑같아. 면접 와서 똑같은 얘기만 해. 변별력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변별력 있게 최신적인 학술 트렌드, 그 산학의 어떤 트렌드를 반영해서 주제를 정하고 그런 주제를 하나의 원문을 통해서도 12 개로 쪼개서 렌즈를 통해서 쪼개서 모든 과목과 다 연결하는 이런 구초화된 이런 생기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제가 곧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제가 이렇게 똑같다는 거 함정이 있고 두 번째는 요즘에는 뭐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뭐 클로드라든지 뭐 퍼플렉시티 그다음에 또 인제 학술 연구와 관련해서 뭐 엘리싯도 있고 컨센서스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인제 그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아무리 찾아보고 한다 해도 hallucination이 여전히 있고 그 hallucination을 피하기 위해서 인제 여러 검증을 한단 말이에요. 클라우드에서 찾은 내용을 제미나이로 검증을 하고 검증을 한 걸 또 구글 정보 검색으로 또 검증을 하고 학술 그 DBPR라든지 구글 스콜라라든지 이런 데서 또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있는 논문을 하나 찾는 거 요 hallucination을 피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과제고 그다음에 좋은 원문을 골라보는 그 눈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너무 쉬운 거는 너무 쉬운 기사는 아예 그 딥한 그런 어떤 나의 탐구 역량이나 학업 역량을 보여주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또 너무 어려운 거 너무 어려운 논문은 '이게 진짜 네가 했어?'라는 어떤 '사교육 대필 아니야?'라는 그런 의심을 받고 그래서 논문 선정에 적절한 난이도를 찾는 그런 경험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 그 원문을 내가 좀 읽어야 되고 왜냐하면 실제 읽지 않으면 면접 현장에 가 가지고 발표 진짜 이거 읽었냐?' 그런 것들을 메디컬계에서는 입학사정관이 정말 딥하게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요거 표본은 이렇게 100 개로 설정했는데 왜 그랬는지 답해 줄 수 있냐? 요거 방법론 이런 방법론을 썼는데 왜 이런 방법론을 썼을 것 같냐? 이 주제에 맞을 것 같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인제 그런 것들을 애당초 가짜 근거 지뢰 요걸 찾는 것도 어려운데 1 단계, 2 단계, 3 단계로 가는 그런 내용들을 딥하게 준비할 수가 없다 이거죠. 왜냐면 우리 메디컬 친구들은 내신 준비, 모의고사 준비 요런 것들 그다음에 활동 뭐 반장 뭐 동아리 대표 이런 것들을 하느라 바쁘잖아요. 1분 1 초를 쪼개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인제 요런 두 번째 문제에 빠질 수도 있다. 챗GPT가 쓴 거 그대로 올린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논문을 그래도 뭐 주변에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의사라든지 뭐 삼촌이 의사라든지 뭐 사촌 오빠가 의사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요런 내용들 이런 논문 한번 읽어 봐라." 아니면 선생님이 열심히 찾아서 "이거 좋은 것 같다." 추천해 줘서 읽었는데 인제 생기부에 정말 많은 게 그 논문을 요약해서 넣는 거예요. "아 내가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 이거 배웠는데 유전 관련된 논문을 찾았는데 이 논문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더라." 이것도 좋아요. 이 원문을 메타적으로 분석을 해서 딥 리딩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인제 그거를 우리 뭐 수학의 미적분이라든지 확률 통계라든지 사회문화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거랑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내 진로랑 연결해서 뽑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고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내 과목과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내 과목 예를 들어 한국 지리의 어떤 뭐 도심, 부도심 뭐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거를 내 마케터라는 진로랑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고런 융합해서 연결하는 그런 게 어렵다. 근데 하지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있죠. 이런 전문가는 당연히 있죠. 저도 이런 거 15 년간 해 왔고.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가격으로 인해서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정보의 빗장이 채워져 있잖아요.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극심한 정보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런 컨설팅이 있다라는 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입시가 끝납니다. 그러면 진짜 나중에 쪼끔 '아 내가 그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100을 200을 할 수 있었는데 나는 80 밖에 못 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정말 성인이 되고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남아요. 그래서 내 자식한테 그거를 또 어떻게 뭐 강요하는 그런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비교과 마스터 가이드북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지금까지 논리 이해하시죠? 지금 인제 수시가 지금 80% 이상으로 왔고 그다음에 뭐 메디칼 계열의 인원이 빠져나간 학생부 종합 전형이 지금 상위권 대학에서 굉장히 높은 학생부 위주 전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상위권 대학 가려면 그게 가장 높은 전형이고 그다음에 인제 메디컬 계열 애들이 계속해서 의대를 가려고 상위권 의대를 가려고 자퇴를 하니까 전공 적합성이 높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근데 현장에서 그거 알고 있는데 요런 4 가지 문제점이 빠져 있더라. 그래서 이 문제를 채우 해결하기 위해서 비교과 마스터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요 말인데 요 지금 마스터 가이드북 잠깐 좀 봐 볼까요? 요게 인제 마스터 가이드북 내용인데 요 내용이에요. 인제 치대 입시 비교과 마스터 가이드북, 의대 입시 마스터 가이드북 그다음에 뭐 간호대, 그다음에 약대 뭐 이런 식으로 인제 계속 인제 추가할 예정이잖아요. 추가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런 내용이고 그래서 인제 요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요 1 장의 내용이에요. 요 1 장의 내용들을 따로 빼서 영상으로 만들어 둔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결국적으로 인제 해결책으로 제가 지금 제시하는 게 의대 입시 비교과 마스터 매트릭스인 거예요. 그럼 요걸 한번 봐 볼게요. 보면 이거 지금 페이지를 하나로 보죠. 하나로 보는 게 좀 더 크게 확대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잠시만요. 음. 아까의 4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제 함정에 똑 모두가 똑같은 주제 함정에 내가 빠지는 것을 빼준다. 어떻게? 각 분야에 치의학이면 치의학, 한의학이면 한의학, 의대 입시면 의학, 의학 일반이면 의학 일반, 경영학이면 경영학, 법학이면 법학, 행정학이면 행정학. 거기서 초부가가치 현재 자본이 몰리고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있고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주제들을 10 가지를 제가 트렌드를 엄선을 하고 그다음에 가짜 근거에 빠지지 않도록 100% 검증된 실제 원문을 찾아 가지고 제가 픽 해 드립니다. 바로 접근할 수 있게끔 열어 드려요. 그다음에 인제 이거를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 가지 어센틱 비호감 마스터 매트릭스로 12 개를 쪼개서 과목이랑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 마법을 제가 보여 드릴 거예요, 해체쇼. 그래서 정보의 빗장이 원래 있었는데 이게 수백만 원짜리 관리하면 나오는 거였는데 원래 이거는 한 과목당 한 학과당 5,500 원에 제가 지금 가격 설정을 해서 커피 한 잔 값을 누구나 소장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핵심은 지금 12 렌즈 마스터 매트릭스예요. 줄여 가지고 12 렌즈 매트릭스인데 그 12 렌즈 매트릭스의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검증된 학술 논문 하나를 제가 선정을 해요. 근데 인제 요게 어떻게 12 가지 프레임으로 쪼개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메인이 있어요. 도메인이 첫 번째 도메인은 과학공학 도메인, 두 번째 도메인은 경제 비즈니스 도메인, 세 번째는 사회 공공 도메인, 네 번째는 인문 철학 도메인 요렇게 있다. 그래서 인제 각각의 도메인이 3 개씩 렌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 렌즈에 대한 설명을 요걸 보면서 할 건데 자 지금 보면 지금 첫 번째 도메인이 뭐라 그랬어요? 과학공학이죠. 이거는 원리와 구현을 다루는 도메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렌즈는 기초 렌즈, 기초 원리 렌즈. 그래서 요거를 딱 적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원문에 대해서. 그러면 이 렌즈는 뭘 물어보는 렌즈냐?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는 렌즈냐? 즉, 이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근본적인 교과서 속 공식과 원리는 무엇이냐? 음?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렌즈가 있다. 그러면 논문이나 리포트에 등장하는 복잡한 현상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개념으로 역축하여 원리를 규명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논문이 있어도 이 논문은 고등학교의 특정 개념, 즉 치아 재생에 사용되는 줄기세포의 분화 원리를 생명과학에서 배운 세포 분열과 유전자 발현 개념으로 분석한다. 이런 식으로 특정 하나의 논문을 통해서도 내가 고등학교 때 배운 개념을 정말 깊이 있게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뭘 선택하면? 기초 원리 렌즈를 선택하면.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첨단 기술 렌즈예요. 요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 기존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어떤 AI, 빅데이터, 나노 기술이 접목되었는가를 물어보는 렌즈예요. 그러니까 이 렌즈들은 생각의 관점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논문이라도 생각의 관점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논문이라도 어떤 특정 학생들의 주제로만 특정 뭐 잘하는 학생, 뭐 전교 1등 이 주제로만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뭐 인문, 사회, 과학, 뭐 공학 다 좋습니다. 하나의 논문도 다르게 렌즈를 통해서 보면 같이 싸우지 않고 합동해서 다른 면을 보면서 서로 더 큰 보고서, 큰 관점을 만들 수 있으니까 메타적 보고서를. 첨단 기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AI 기반으로 구강 영상 진단하는 시스템에서 딥러닝 알고리즘이 치아 우식, 치주 질환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원리를 분석한다. 이렇게 가게 되면 첨단 기술을 딥러닝 뭐 알고리즘 뭐 이런 걸로 판단해서 보는 거죠. 그다음에 메이커 실증. 눈으로 읽은 이론을 내 손으로 직접 구현하고 그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가? 파이썬, 아두이노, 오프서스 통계 도구 등을 활용하여 프로토타이핑이나 시뮬레이션을 직접 제작하고 검증한다. 지금 메디컬 입시에서 과학고라든지 특목 자사고, 그다음에 일반고의 과학진전 고등학교들이 두각을 보이는 이유가 그 친구들은 실험이나 이런 메이커 작업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근데 사실 뭐 지방의 평범한 일반고들은 이런 작업들이 부족하죠. 그런 기자재라든지 어떤 시설, 인프라들이 좀 더 부족하고 그래서 평범한 일반고에서 메디컬을 더 생각하고 전교 1등이고 이런 상위권 친구들이라면 이런 메이커, 그다음에 실험 이런 거를 직접 해볼 수 있도록 가급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은 부족한 점 보완할 수 있으니까. 자, 이게 지금 과학공학 도메인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경제 비즈니스 도메인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세 개가 들어있죠. 이거는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산업 시장 렌즈예요. 자, 이 렌즈는 뭘 물어보냐? 어떤 관점을 제공하냐? 이 기술이 시장에 나왔을 때 수요 공급과 대체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물어보는 렌즈예요. 그래서 기술의 임상적 가치와는 별개로 타겟 시장의 규모, 가시적 산업 트렌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거예요. 예시를 볼까요? 디지털 스마일 디자인과 캐드캠, 체어사이드 덴티스트리 도입 시 기존 기공소 외주 모델의 수요 곡선 변화와 시장 규모 예측 이런 내용들인 거죠. 그러니까 치의학은 좀 이제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지금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간 이거는 요 시장 규모, 공급과 대체제 이런 거를 분석하는 렌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 출신도 이런 거를 만약에 한다 어떤 논문을 보고 아 이런 시장 규모가 생각이 난다라면 이 친구는 나중에 이제 어
의료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사업가도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요새는 의사 출신도 창업을 많이 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비즈니스 모델. 누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 새로운 창업 기회는 어디 있는가? 대학병원, 제약사, IT 스타트업 등 주요 플레이어 간의 협력 경쟁 구조와 수익 창출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이런 것들 너무 좋죠? 진로, 직업, 경제 이렇게 다 효과랑 연결해가지고 자 소비자 행동 좀 더 그러니까 소비자 행동 어떤 창업이라든지 서비스나 제품은 소비자가 그걸 사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의 니즈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소비자는 왜 이 기술의 지갑을 여는가 혹은 열지 않는가 자, 타겟 고객의 미충족 수요와 구매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사용자 경험 개선을 통해 매출로 연결하는 전략을 기획한다. 이런 거죠. 우리 디지털 치료제 의대 입시 가이드북에서 다뤘었는데 치과 디지털 치료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치과에 대한 불안증과 공포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과 디지털 치료제의 낮은 재사용률 원인을 UX 한계와 치과 불안 공포증 환자의 심리적 저항 관점에서 분석하는 수익화 전략을 제안한다. 그러니까 치과 앱을 통해서 치과에 대한 어떤 불안증과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그런 방식이 있다고요. 인지 행동 기반의 치료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화 전략을 만들어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경제 비즈니스 도메인이고 왜 이렇게 목이 마르냐? 물 한 잔 물 한 잔만 좀 마셔야겠네. 세 번째가 이제 사회 공공이에요. 이거는 시스템과 룰을 다루는 이제 도메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렌즈는 법령과 정책 관점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혁신 기술이 도입될 때 기존 법령과 제도는 어떻게 충돌하고 개편되어야 하는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적 제도 기체 현상을 진단하고 규제 개선안이나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이런 렌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지역사회 연계 렌즈. 사실은 이제 요게 굉장히 조금 요새 트렌드라고 3년 사이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고등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라는 것은 정말 그 자체로 굉장히 유니크한 거예요. 그 지역에서밖에 할 수 없는 내용, 할 수 없는 말. 그러니까 도농 복합 지역이라든지 완전 농촌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라든지 뭐 항구 도시라든지 내륙 지역이라든지 특정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지역별로 갖고 있는 특성이 굉장히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관점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아 이게 굉장히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특별한 내용들을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핵심 질문 이 거대 담론을 우리 동네의 구체적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볼게요. 공공 데이터 포털의 지역별 구강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해서 농촌 노인층 대상 이동식 스마트 치과버스 도입안 제안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디서? 뭐 창업 동아리라든지 뭐 한국지리 통합사회 이런 데서. 자, 글로벌 환경은 좀 더 나아가는 거죠. 이거는 공동체에서 좀 더 글로벌, 전체, 전 지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 기술은 국경을 넘는 보건위기와 환경 문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기후위기, 개발도상국 간의 구강보건 불평등, 국제공조체계 등 전 지구적 관점에서 기술의 역할과 한계를 분석한다. 이거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세계지리, 생활과 윤리, 영어 이런 데서 연결해서 풀어볼 수가 있다. 자, 지금 네 번째는 이제 인문 철학, 이제 인간을 향한 이해, 이 파트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세 가지. 자, 열 번째는 이제 뭡니까? 생명 윤리.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윤리적으로도 올바를까? 예를 들어 생명 연장, 유전자 조작 이런 첨단 기술 이면에서 파생되는 도덕적 딜레마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내용들을 고찰해 보는 거예요. 어디서? 생활과 윤리, 윤리화 사상에서. 자, 심리정신. 육체적 질병 넘어 환자의 심리적 고통에 기술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가? 환자의 심리적 기제를 분석하고 기술이 정신건강 회복에 기여하는 경로를 탐구한다. 좀 좋죠. 문학 작품에서도 연결할 수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문학 작품에는 어떤 사람의 심리가 깊이 있게 나오니까 그런 심리를 어떤 쪽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 개선하면 좋겠다. 치료하면 좋겠다. 치유하면 좋겠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학제 융합도 이제 최신 트렌드 중에 하나죠. 여러 개를 연결해서 하나의 나만의 기준으로 목차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역량. 그게 지금 학생부 종합전에서 가장 이제 바라는 그런 가장 최상위의 인지 능력이거든요. 핵심 질문,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학문을 교차시켰을 때 어떤 새로운 통찰이 도출되는가? 최소 두 개 이상의 이질적인 교과 개념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단일 렌즈로는 도달할 수 없는 통합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자, 예를 들어 구강 마이크로바이옴과 장내축 연구를 생명과학, 미생물 군집, 심리학을 엮은 다학적 통합 보고서를 만든다. 자, 이런 식으로 진입하는 게 뭐다? 바로 이 11엔젤 매트릭스가 이 현장에 있는 어떤 거, 요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왔고, 이 지금 기획안 자체는 크게 이제 네 단계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체 불가한 핵심 이슈를 10가지 선정을 하고,
제가 인제 검증된 원문을 리서치해서 확보를 하면 요거를 여 12 렌즈로 정밀해부해서 각 과목과 연계시킬 수 있는 12 가지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하나의 원문당 12 가지 아이디어. 그리고 인제 이 원문이 10 개가 있으니까 총 120 개의 탐구 보고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제 그중에서도 이 원문에 가장 잘 어울리는 렌즈를 하나 선정을 해서 제가 심층 기획안을 구체해 가지고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뭐 그다음에 이 렌즈를 선택한 이유, 그다음에 초록 요렇게 당장 활용할 수 있게끔 나와요. 그러면 인제 여기서 살을 좀 붙여 가지고 추가 연구를 진행해서 보고서로 당장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제공해 드리는 게 비교과 가이드북, 그러니까 12 렌즈를 통해서 만드는 비교과 가이드북이고, 요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현재 어떤 상황, 수시가 80% 넘었고 상위권 가려면 학종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학종의 핵심이 세특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비교과 없으면 전교 1등은 떨어진다, 변별력이 떨어졌다, 어? 메디컬 정원을 넘어서는 올 1등급 인원이 있다, 요런, 그다음에 대학에서 전공 이탈 방지를 위해서 전공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본다. 그러고 요런 4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12 렌즈 매트릭스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올 1등급 맞으면, 수능 최저 다 맞추면 무조건 합격하는 거다? 아니다라는 거 제가 15년 차 입시 컨설팅, 진로 진학 컨설팅 전문가로서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제 제가 이 마지막 페이지인데, 인제 프레임워크를 이제 만들어 놨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애들 지도했던 방식들, 진로 진학 지도했던 방식들 비교과로 뭐 2,200건 컨설팅하고 상위권이라고 명문대라고 할 수 있는 981 명을 보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기부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구나. 그러니까 요거 뭐 여러분들이 안 믿고 그냥 하셔도 되는데, 아무튼간 여기에 이렇게 다 정리해 놨어요. 여기에 담겨 있는 제 그 현장 노하우 중 핵심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 진로에 대해서 너무 쉬우면 또 변별력이 떨어지고, 너무 전문 지식이 많으면 사교육 대비 의심이 되는, 적절하게 입학사정관의 배경 지식, 스키마를 뛰어넘으면서도 이 학생의 지적 탐구력을 보여주고, 내신의 정량적인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정성적인 보완책이 되는 그 정도 수준의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넣어 놨어요. 그리고 가이드북 보면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본문 내 각주, 그다음에 본문 아래 각주, 그다음에 핵심 키워드 각주로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가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게 뭐 수백만 원의 그런 가치가 있지만 5,500 원으로 제가 정리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를 각 자기 전공에 대한 거를 보고 비효과를 만들어서 최상의 합격 생기부로서 지금 현재의 대입제도 구조 전형들을 잘 돌파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그러면 이번 영상 비효과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